육식동물인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식동물인 소는 굶어 죽어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잡식동물인 인간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거나 먹는다고 그게 우리 몸에 다 유익할까요? 김병주의 알고 먹자 이번 시간에는 체질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들은 자기 몸에 지금 내가 이게 먹는 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쉽게 구분한다 그래요. 그런데 잡식동물인 인간은 그걸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할 때는 내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인간도 본능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뿐만 이제 뭐 애기들도 뭘 주면은 뭐 잘 먹는 게 있지만은 아예 안 먹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몸에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는 사람마다 이게 다 뭐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은 뭐든 다 잘 먹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릴 때는 입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나무 집에 가서는 밥을 못 먹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모님 집에 가서도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입이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된장도 못 먹었어요. 된장을 못 먹은 거는 제가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지역인데 그 영천에 독특한 향토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보리 등겨로 만든 시금장이라는 장이 있었어요. 일종의 된장인데 이걸 뭐 우리는 시골에서 일상식으로 먹었는데 저는 때려 죽어도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넘어가질 않아요. 역겹고 그 장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된장 자체를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제 체질을 알고부터는 제가 왜 어릴 때 그렇게 나무 집에 가서 밥을 못 먹고 시금장을 못 먹었는가 알게 됐어요. 제 개인적인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 결국은 뭐냐, 먹는 게 똑같은 걸 먹어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이게 체질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걸 우리 조상들이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특히 한의학자들이. 그럼 왜 그런 연구를 하게 됐냐?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고 뭐 설사를 하고 하는 걸 보고 한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체질이 달라서 그렇구나. 그럼 체질이 뭐냐? 신체적인 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육체, 신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유형을 조선시대 때는 이재마 선생이 1894년에 4가지 유형으로 다르더라. 그게 이제 사상체질입니다. 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이제 이론을 해놨는데 뭐 사상체질은 많이 들어봐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은 뭐냐? 1965년에 한의학자 권도원 박사라는 분이 창시한 팔체질이라는 이론입니다. 팔체질은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체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장오부 10개의 장기가 사람마다 그 크기가 강약의 배열이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간이 제일 강한 장기로 태어나고 또 폐는 제일 약하고, 거꾸로 어떤 사람은 폐가 제일 강하고 간은 제일 약하고, 이렇게 10개 장기의 강약의 배열이 다르더라. 그 유형을 따져보니까 8가지 유형이더라. 그래서 팔체질이라 그럽니다. 그 이제 수, 목, 금, 토, 거기에 이제 음과 양이 있으니까 이제 8가지 체질이 됩니다. 이 팔체질의 이론은 뭐냐? 인간이 태어날 때 이 8가지 유형으로 장기의 강약의 배열이 다르게
적당하게 불균형인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일 강한 장기는 이 정도 강하고 제일 약한 장기는 이 정도 약한데 이건 건강한 불균형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이게 과불균형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가령 간이 제일 강한 사람이 간에 더 유익한 음식을 먹으면 간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른 장기는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폐가 강한 체질이 공기 좋은 산속에서 별장 짓고 살면은 그 사람 폐는 더 좋아지죠. 처음에는 이게 적당한 불균형인데 산속에서 공기 좋은 데 사니까 폐는 더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 이게 과불균형이 되는. 그럼 나머지 장기에 악영향을 미쳐서 병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팔체질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과불균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 내가 태어날 때 적불균형인 상태로 몸을 되돌려 놓는 게 치료라고 합니다. 몸을 되돌려 놓는 그게 뭐냐? 하나는 음식이고 하나는 생활 습관이에요. 이제 음식. 저는 이제 팔체질상으로 말하면은 저는 수âm 체질이에요. 8가지 체질 중에 수âm 체질인데 그러면 수âm 체질은 뭐가 제일 강한 장기고 뭐가 제일 약한 장기냐? 방광이라는 장기가 제일 강한 장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한 장기가 신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장기가 간이에요. 거꾸로 제일 약한 장기는 뭐냐? 저는 위예요, 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한 장기가 췌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한 장기가 폐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장기는 뭐 그 중간에 있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일 강한 장기인 방광과 신장, 저는 배설 기능이, 신 기능이 저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거꾸로 제일 약한 게 비위가 약해요. 소화 기능이 약해요. 자, 우리가 체질에서 강과 약이라고 할 때는 기능적으로 강과 약도 있지만은 또 크기도 강과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약한 게 위니까 위는 기능적으로도 소화 기능이 약한 데다가 크기도 작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소식을 해야 건강한 체질이에요. 과식하면 저는 병이 걸리는 체질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나 못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모 집에 갔어도 밥을 못 먹었던 겁니다. 기능적으로 위가 약한 거는 뭐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위가 속이 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속이 찬 체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시금장 못 먹었다 했잖아요. 그 시금장이 뭐냐? 대표적으로 찬 성질인 보리등기로 만든 거예요. 보리는 찬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찬데 그 찬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잡식동물인 인간도 뭐냐, 내한테 해로운 음식은 거부하는 본능적인 그게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의 이제 이 체질 이론, 체질학은 이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체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병에서 가족력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으면 자식도 간암에 걸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체질인데 한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은 걸 자식도 먹었으니까 간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체질에 따라서,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체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질머리, 성정, 기질도 다르고, 또 마음까지도 달라요. 마음 씀씀이까지도 다릅니다. 이게 체질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체질에 따라서 내 몸에 유익한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따로 있다. 또 체질에 따라서 같은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 방법이 체질에 따라 달리 해야 된다. 이게 체질 이론의 3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건강한 분들은 아이고 뭐 그거 먹는데 그런 거 따져, 그냥 몸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되지,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하면은 그냥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면은 지금 뭐 그 서양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를 못하는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체질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팔체질에는 체질별 특이병이라는 게 있어요. 꼭 그 체질에만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토피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아토피는 금체질에서만 생기는데 금체질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그런 체질이 육식을 고기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토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체질 중에서 목양 체질은 선천적인 고혈압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양 체질은 혈압이 정상 혈압이 180, 190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140 넘으면 무조건 혈압약 먹으러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체질 의학에서는 목양 체질은 180, 190 혈압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혈압약 먹으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병이 걸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또 목음 체질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질이라 그러고 이렇게 체질별로 특이병이 있는데 그걸 그냥 똑같은 조건의 현대의학으로 접근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런 겁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은 3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가족 중에 특이병이 있거나 또는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이 있다면 체질을 한번 검사해보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보는 것도 저는 건강한 생활을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뭐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먹거리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기를 먹더라도 저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찬 성질인 돼지고기는 삼겹살 4년째 한 점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불균형 상태로 돼 있던 몸이 지금은 적불균형으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퇴근할 때 삼겹살집 앞으로 지나가면은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옛날에는 뭐 그냥 막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먹는 거를 몸에 안 좋은 것도 자꾸 먹다 보면 몸이 그게 적응을 해서 먹게는 되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은 망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 몸에 맞는 거 먹고 건강 유지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김병주의 알고 먹자 이번 시간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